제가 이 얘기 그동안 정말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계속 기다리다가 드디어 하네요. 오늘은 베스 낚시, 그 베스 낚시 안에서도 베스를 낚은 다음에 생겨난 문제죠. 베스 낚시 릴리즈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요즘에는 사람들이 뭔가를 하고 싶으면 이렇게 유튜브로 이렇게 검색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걸 이렇게 보고서 이렇게 많이들 뭔가 시도를 한단 말이에요. 뭐 꽃꽂이도 그렇고, 뭐 고양이 키우는 것도 그렇고, 뭔지 아시죠? 근데 우리 채널이 베스 낚시를 처음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입문 단계에 있는 분들이 정말 많이 검색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질문도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가 그거에 정말 답변도 많이 드렸는데, 그동안 꾸준히 제기했던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베스 낚시, 그리고 베스를 낚은 다음에 릴리즈를 어떻게 하느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질문하셨는데, 오늘은 제가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제 생각, 그리고 우리 PD의 생각, 그리고 꿀팁 베스의 생각을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요. 그거 왜 이렇게 베스만 미워하냐는 거예요. 베스만. 다른 종들은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게 없을까요? 많죠. 일단 가장 비슷한 예로 송어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송어라고 불리우는 건 우리 토종 송어가 아니고 무지개 송어라는 외래종이거든요. 근데 무지개 송어는 강에 살면서 베스보다 조금 더 이렇게 물 흐름이 있는 데 살죠. 더 깨끗한 물에 사는데, 그 친구들은 그렇게 이렇게 막 콸콸콸 하는 계곡 같은 데 살면서 물고기도 잡아먹고, 그리고 수소곤충도 잡아먹고요. 그 잡아먹는 물고기들 중에는 되게 그 보호종 물고기도 많이 잡아먹을 거예요. 왜냐면 그런 콸콸콸 깨끗한 물에 사는 물고기들은 보호종인 경우가 많으니까. 베스는 붕어, 치어나 이렇게 잡아먹겠지만, 납자루 이런 거 잡아먹겠지만, 이 친구들은 돌상어, 되게 쉬리 이런 물고기들 잡아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더 환경 파괴하는 거는 송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영향을 더 많이 크게 미치는 건. 근데 송어 친구들은 그렇게 수소곤충도 잡아먹고 하지만 크게 이렇게 터치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송어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도적으로 행사를 하면서 풀기도 해요. 물론 수거를 하기도 하지만 탈출을 하는 종도 있고, 채수거가 다 안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게 해서 정부에서 물론 지방자치단체지만 주도적으로 방류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환경을 생각하면서 또 집중적으로 방류하는 물고기들 있죠. 예를 들면 가물치라든지 쏘가리, 이것 같은 경우에도 그 지역에 쏘가리나 가물치가 살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다 걸쳐 살지만, 예를 들어 저수지 같은 곳에는 사실 쏘가리가 원래 살지 않거든요. 약간 흐름이 있는 강 같은 곳에 살잖아요, 쏘가리는. 근데 산 꼴짝에 있는 거기에다가 이제 쏘가리를 자원 조성한다고 풀고 이렇게 해요. 그리고 가물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베스 개체수를 조절하기 위해서 푼다 이런 경우도 있는데, 이건 뭔가 약간 좀 말이 안 되지 않나. 왜냐면 그 종들도 원래 그 장소에는 살지 않던 거니까. 대표적으로 낙동강에 보면요, 끌이나 강준치 같은 게 외부 이입이 된 거거든요. 원래 낙동강에는 끌이랑 강준치가 살지 않았는데, 그 두 종이 들어와서 낙동강 수계 수생태계가 완전 박살이 났죠. 그런 식으로 원래 우리나라에 살던 것들이더라도 그 장소, 그러니까 수계라든지 어떤 제한된 장소에 살지 않는 종이 들어왔을 때는 영향을 미치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미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베스만 왜 이렇게 많이 미워할까요? 제 생각에는 처음에는 붕어 낚시하는 분들이 좀 많이 미워했을 거예요. 왜냐면 붕어 낚시 하다 보면 베스가 들어오면 베스가 붕어 새끼들을 이렇게 잡아 먹을 거 아니에요. 다 큰 붕어 못 먹어도. 그러면은 아무래도 붕어가 좀 줄어드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내가 낚시를 못했는데 오늘 붕어가 좀 안 나왔는데, 이게 붕어 탓이 아니고 베스 탓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분들이 사실 낚시 산업에 어느 정도 절반 정도를 바치고 있기 때문에, 저도 그분들의 이야기가 어느 정도 적당하게 이해도 되고 그랬다는 게 이제 시작인 것 같고, 그리고 어민분들, 이렇게 민물에서 그물 놓아가지고 물고기 잡아서 이렇게 생계 유지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베스라는 물고기는 그물로 낚아내든 아니면 낚시로 낚아내든 잡았을 때 뭔가 소득이 되지 않으니까, 그리고 그 물고기들이 소득이 되는 물고기들을 잡아먹고 사니까, 이 베스 때문에 우리의 어떤 소득이 줄어들었다, 이런 주장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설득력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붕어 낚시 하시는 분들, 그리고 어민분들, 이런 분들이 초창기에 어떤 이런 베스를 미워하는 마음들을 싹 트였다고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싹 틔웠던 어떤 미워하는 감정이 얼마나 사람들한테 넓게 퍼졌냐면요, 요즘
이렇게 보면 초등학생들도 베스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저거 괴물 물고기라고, 막 우리나라에 있는 물고기 다 잡아먹는 나쁜 물고기다, 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 그렇게 싹 틔웠던 미워하는 감정이 막 혐오라는 나무가 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베스를 많이 미워하는 감정이 좀 이렇게 저희 낚시인들, 우리 낚시인들을 제외하고는 좀 많이 넓게 퍼져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베스를 좋아합니다. 저는 베스를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낚시를 직업으로 하고 있기도 하지만 그것 말고도 저는 베스 낚시하면서 정말 좋은 친구들을 많이 사귀었거든요. 그러니까 베스를 통해서 좋은 추억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고기를 낚았을 때 어떤 그런 순간적인 어떤 성취감 이런 것뿐만 아니라 같이 놀러 다니고 같이 친구들이랑 낚시를 다니는 행위를 통해서 만든 추억들이 많으니까 베스라는 물고기를 보면 자연스럽게 그냥 좋아요. 그렇게 무섭게 생겼지만 저한테는 이뻐 보입니다. 강아지도 무섭게 생긴 강아지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저도 그런 거예요. 근데 저만 좋아하느냐? 또 그건 그렇지 않거든요. 예를 들면 베스 낚시 관련된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베스가 어느 정도는 좋겠죠. 예를 들면 낚싯대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그런 만든 낚싯대들을 유통한다든지, 아니면 관련된 용품을 생산한다든지, 그걸 유통하시는 분들, 그리고 베스보트나 그런 관련된 시설들, 이런 것들을 관리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베스를 좋아하실 겁니다. 어느 정도는요. 그리고 그것 말고도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베스를 좋아하는 분들이 많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베스는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제 생각엔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엄청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엄청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리고 대부분은 사실 이 가운데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베스를 잡으면 죽여야 되냐 살려야 되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떠나서 좋아하고 싫어하고 혐오하고 예뻐하고 이런 걸 떠나서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지금 당장 이루어지는 것들 중에 좀 하지 말았으면 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 낚시 다니다 보면 그 자기의 어떤 베스 킬 베스를 죽인 나의 스코어, 나의 성적을 막 이렇게 자랑하는 그런 좀 분들이 계시거든요. 좀 그것도 좀 혐오스러운 방법으로 베스를 낚아낸 다음에 이렇게 풀밭에 널어놓는다든지, 아니면 막 이렇게 길가에 쫙 세워놓는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나무에 꽂아놓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이런 건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낚시터를 가서 우리가 쓰레기도 버리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가르치는 이유는 그냥 그 행위 자체가 다른 사람들한테 불쾌감을 주기도 하고, 그리고 자연을 오염시키는 거니까. 근데 제 생각에는 다른 사람들이 그런 쓰레기를 봤을 때 불쾌감이 되게 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좀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면 종이 쓰레기 같은 것도 버리지 말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베스를 이렇게 낚아가지고 나무에 꽂아놓으면요, 일단 보는 사람들이 너무 불쾌해요. 그걸 보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그리고 냄새도 너무 많이 나고 너무 혐오스러우니까 좀 그런 건 좀 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일단 이게 제가 바라는 첫 번째고요. 한 가지 더 좀 생각을 해보면, 사실 베스를 좋아하는 사람도 싫어하는 사람만큼이나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베스를 다 잡아내서 어떻게든 다 건져내가지고 다 죽이는 이런 정책들만 했단 말이죠. 근데 베스 낚시를 좋아하고 이거에 관련돼서 생계를 유지하시는 분들도 좀 있으니까 이제는 좀 이런 방안도 좀 다른 방법을 좀 생각해 볼 때가 된 게 아닌가. 왜냐면 지난 몇십 년 동안 열심히 잡아서 죽였단 말이에요. 열심히 잡아서 몇십 년 동안 열심히 죽였는데, 뒤에 보이시죠? 여기가 지금 대청호의 대전광역시 쪽인데요. 여기는 사실 상수원 보호구역이라 낚시 금지예요. 낚시도 안 하기 때문에 베스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기 이렇게 많이 베스가 살 텐데 이거를 다 잡아 죽인다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이런 곳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전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럼 어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좀 더 생산적인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제법 많거든요. 그런 것들도 정부에서 한 번쯤 이렇게 귀를 기울여서, 그래? 그러면 이게 잘 안 되니까 이런 쪽으로도 한번 좀 확인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지금 사실 그렇게 열심히 잡아 죽였는데 이렇게 많다는 거는요, 이게 사업이 별로 효과가 없었다는 거거든요. 우리 꿀팁 베스를 포함해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 요즘 유튜브 다 보니까 훌륭하신 분들 진짜 많잖아요. 우리 구독자 분들 안에도 정말 훌륭하신 분들 많을 텐데, 혹시 이런 정책에 조금 이렇게 영향을 주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런 거 얼마나 잡아 죽였는지 그리고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예산이 집행이 됐으니까 환경부에서 이렇게 퇴치 자금 같은 게 나오고, 그 퇴치 자금을 이렇게 사용하는 단체들이 있대요. 그럼 과연 사업 실적은 얼마나 좋은가, 그러니까 단순히 얼마나 잡아냈느냐
이거 말고 얼마나 개체수의 감소에 영향을 주었는가, 이런 것들을 좀 더 확인한 다음에 좀 더 효율적인 예산을 집행하는 게 우리같이 뭐 세금 열심히 내고 선량하게 사는 사람들의 이익을 좀 보호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여튼 베스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저의 이런 생각을 싫어하는 사람들한테 혹은 저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한테 강요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한 얘기의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혐오스럽게 하는, 그러니까 베스를 잡아서 걸어온다는 이런 식으로, 이런 건 좀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걸 잡아서 먹고 뭐 가져가고 뭐 땅에 파먹고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어차피 먹으려고 갖고 온 거잖아요. 먹으려고 도입한 거니까 다 좋아요. 그런 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잡아서 죽이는 것마저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혐오스럽게 처리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고, 두 번째는 우리가 그동안 어떤 구제라는 이름으로 박멸을 하겠다 하면서 열심히 잡아냈단 말이에요. 잡아냈는데 그런 행사도 많았고 그런 활동도 많이 했잖아요. 그것이 얼만큼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어떤 반성, 그리고 다른 방법, 그러니까 좀 더 효율적으로 이걸 관리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게 정부가 베스를 도입한 거잖아요. 도입했는데 그걸 국민들한테 잡아내라고 하는 건 좀 그렇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정책이 실패했다면 좀 더 좋은 정책으로 이걸 만회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나아야 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이걸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고기를 낚아내면 낚아낸 자리에서는 이걸 돌려보낼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의 어떤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마음입니다.